요즘 호두기사 하도 많이 나와서 호두과자 한번 사드려야 되겠네. 지금 뭔 얘기 나와요? 동강성. 노도강 호두 하다 보니까 노도가 잘 안 됐나 보죠? 억지로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데 끌어붙여가지고 또 많이 만들고 있죠. 8일 시작 때 나왔던 똘똘한 채가 3년 만에 부활. 710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은 유지하지만 연장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신탁 잡았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고 있죠. 몰고 갈게 증여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 연장 안 된다고 그랬죠. 4년 8년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10년짜리밖에 안 받는데 장기 임대밖에 안 받는데 예를 들어 전세 갭투기를 했다. 임대사업자까지 하면서 유지할 메리트가 있을까요? 전세도 2주택 이상은 소득세 내야 되는데 환산해서 장기 가져갈 메리트 없다. 갭투기해서 시세 차익 보려는 임대사업자들은 8년 10년 안 간다. 4년 간다. 4년. 증여 이번에 증여 취득세 늘린다고 했죠. 지금 또 요거 가지고 반쪽짜리 하고 있죠. 철회하면서 돌변한 정부, 주거 불안, 규제 피해 오피스텔로 미친 거죠. 자, 아파트 외에 임대주택 혜택 유지. 아파트 외 주택들이 얼마나 집값 상승에 기여를 했냐. 핵심은 아파트였죠. 핵심은. 다가구가 막 사고 팔면서 갭투기 막 활발하게 돼서 했나요? 아니면은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절벽인 상황인데 사다리 걷어차면 또 걷어차죠. 모두가 우울한 부동산 공화국. 건설사, 투기꾼, 언론 모두가 우울한 부동산 규제 공화국이죠. 세금만 올려서는 못 잡는다. 원거리 출퇴근자 양상, 무시, 무지, 무능, 무리수, 사무 정책. 자기소개하고 있죠. 21타수 무한타. 예를 들어서 시장을 파괴하는 정책이면 굉장히 쉬워요. 초이노믹스 같이. 막 시장 파괴해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유동성 공급해서 끼우는 정책은 쉽다. 근데 그거를 안정시킬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연착륙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규제를 여러 번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냥 규제만 딱 때려놓고서 쭉 오르는구나. 아싸 성공. 뚝 딱 때려놓고서 쭉 떨어지는구나. 아싸 성공하면은 그 경제 망치는 지름길이다. 대표적으로 초이노믹스가 그랬다. 쭉 올려버려가지고 경제 박살났었죠.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회사 같은 데서 보고서를 막 21번 수정해서 올라가면은 통하겠냐. 회사 같은 경우에 타겟팅이 확실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회사에서 실적을 내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우리 인원들에 대한 뭔가 제재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따라서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혜택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찬성이 나오겠지만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반발이 나올 수가 있다. 회사도 그런 건 마찬가지죠. 그 부분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갑자기 확 다 떨어져서 사표 내고 나가지 않게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조절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확 무너지지 않도록 되게 조심조심, 특히 미중 무역 전쟁 터졌고 터지기 전부터 계속 전전 안 줬었죠. 소비 감소됐지, 출산율 계속 감소하고 있지, 인구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만 늘어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늘어나고 있고, 요게 미중 무역 전쟁에다가 질병 사태까지 터졌으니까 되게 신중하게 잡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정책 많이 냈는데 여태까지 안 잡혔으니까 끝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책으로 저렇게 경제한테 타격을 크게 안 주고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안이 없다. 대안 같은 경우가 진짜로 굉장히 무지한 대안들만 나온다. 공급 한 100만호 하면은 잡힐 텐데 100만호 쉬워요? 재건축 재개발 풀면 잡힐 텐데 재건축 재개발 푸는 거 역효과 났었죠. 그거는 부동산 3법 이후에 2015년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금리 올리면 잡을 텐데 세계적으로 저금리인데 우리나라만 금리 올리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던지기만 한다.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 있죠. 아까 교수 형들 비판을 해놓고서 내놓는 이야기는 다 무리수만 내놓고 있다. 아니면 그 무리수도 안 내놓고 있다.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맹공, 해이만. 되게 웃긴 게 이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길 바랄까요? 실패하길 바랄까요? 다주택 수는 민주당이 이번에 워낙 많으니까 조금 더 한 몇 명 더 많은데 비율, 보유 자산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쪽 당이 훨씬 더 많다. 지금 물고 늘어질 게 거의 이거하고 대북 정책 2개 남았잖아요. 이게 더 큰 걸 차지하죠. 성공하게 되면은 표가 줄어들 텐데 당연히 실패하길 바라죠. 이쪽에서는. 김현미를 해임해라. 617, 710 막 이렇게 세게 터트리니까 왜 인제 해임하라고 그래요? 성공할 것 같으니까. 얘기할 거면은 21번째 얘기할 게 아니라 작년에 얘기했어야죠. 12신명 나오기 직전에 그때가 적기 아니었나요? 정상화법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 등.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메시지를 줘서 집값 폭등을 막아야 된다. 늘 이야기했지만 20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2014년 12월에 제초안 폐지, 분상제 폐지, 조합원 1주택에서 3주택 허용으로 바꿨다. 이 정도면 재건축 대놓고 밀어준 거죠. 재건축에 대해서 대량 공급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되었을까? 2015년 부동산 시장은 하락 또는 약보합이나 뭐 이 정도에서 강보합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거에서 대상승으로 바뀌었죠. 근데 왜 이걸 추진할까요? 왜 자꾸 공급 부족을 물고 늘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번에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머리 하얗신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 노태우 정부 때는 공급으로 잡았다. 규제로 못 잡는다. 근데 그때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집의 면적을 한계를 잡아놨는데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위헌으로 폐지됐죠. 다음 정부 때. 그 정부 때는 유지가 됐었다. 공급만 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공급도 어떻게 했다? 재건축 재개발로 했냐? 아니죠. 200만원 공급했죠.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해가지고 공급해서 잡겠다는 의견은 지금 당장 멸실 만들어내고 재건축 가격 상승시켜서 집값을 띄우겠다는 정책이에요. 재건축 규제는 해야 된다 무조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장기적 공급 부족으로 무조건 상승한다. 그럼 장기적 공급 부족으로 무조건 상승했으면 장기적 공급 증가로 인해서 재건축 연화 완화만 들어가도 장기적 공급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밀어붙이느냐. 지금 집값 누가 올리고 있어요? 올해 누가 많이 샀다?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는 불패의 심리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리먼 때 부동산 시장 안 겪어본 세대들도 많다. 40대 5, 60대 가면은 거의 없죠. 지금 3, 40대들보다 5, 60대들이 자산이 적나요? 이 사람들은 왜 거의 안 사냐? 20대 이하야 어차피 여력 안 될 테고 70대 이상도 여력 안 된다고 쳤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많이 사고 아는 놈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고 빠지고 있다. 실수요 코세프레 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마라 라고 하지만 팔고 빠져야 되는 투기 수요들이 타격을 입는 거다. 그러니까 호도가 늘어나는 거죠. 반발이 심하고 언론이 언제부터 실수요들 신경 써줬다고 세수 확보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작년보다 세수 적다. 세수 확보할 거면은 다른 거 얼마든지 많죠. 종부세 말고도 양도세 한시적 완화하고 종부세보단 재산세를 올리는 게 낫죠. 종부세는 거의 1주택의 경우는 뭐 상위 1%만 내는 거고 재산세는 다 내는 건데 소득세 부자들만의 임대소득세 말고 소득에 대한 세금 올리면 된다. 이런 쪽으로 올리면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수 확보도 아예 없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세수 뭐 줄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 억제 이쪽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전세값 비례 올리면 어떡하냐. 뭐 단타족 2조 넘게 벌었다. 뭐 임대 세입자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단타족 2조 넘게 벌었다. 710 나오고 나서 야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죠. 부동산 정책 실패다. 언제 거예요? 2018년 얘기예요. 이때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이때는 아직 완화 정책의 영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파리 대책하고 보유세 때린 다음에 2018년 이유가 왜 안 나오냐. 이때부터 9.13이 들어가가지고 단타족도 굉장히 줄어들었을 텐데 보유세 때문에. 거기다가 이때 이후로 양도세 늘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기 수요들이 가져가는 돈이 이때가 많았냐 뭐 이때가 많았냐 비교해보면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양도 차익이 번 돈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 대출 이자 까고 거기다 양도세 까고 그동안에 보유세 까고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다 까서 남는 돈이 순수 번 돈이죠. 양도 차익이 2조예요. 다 합쳐서 2조 넘게 벌었어요. 그때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인간들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돈 번 사람들 얼마나 되냐. 낼 거 내고 복비 내고 하고 지금 당장 팔려면 팔리냐. 팔려면 안 팔려요. 사고 나서 끌어올리기만 하는 거지 샀던 가격에 내놓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내놓으면은 안 살려고 그런다 사람들이. 그거를 돈을 번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6.17 대책 세부 이슈 분석할 때 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전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던 서민들 층으로 몰고 가고 있다. 누가? 언론이. 조회수 따먹기도 좋고 정책 비판하기도 좋으니까.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 힘들어진다 라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집 팔기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힘들어질수록 집값이 떨어지겠죠.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보유세? 6%라고 해서 얼마 안 세 보이는데 그 전까지가 몇 프로였냐? 최대가 3.2%에서 6%까지 올랐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여기서 뭐 세부 담상한 뭐 걸리고 할 테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그것도 빠져나가고 종부세 부여 대상이 확대됐죠. 신탁도 신탁사가 아니라 위탁한 집주인에게 주택수를 포함한다 해서 이쪽 종부세 늘어나죠. 또 임대사업자 2017년에 유도했죠. 12월 이때 엄청 많이 유도됐었죠. 이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임대사업자들은 보통 8년 안 한다. 4년 한다. 왜냐면 8년 동안 못 파니까 언제 추세가 바뀔지 모르는데 혜택은 최대한 많이 보면서도 다음 정부까지 딱 버티려면은 4년 정도 해놓고 1년 정도 딱 버티고 다음 정부 넘어가서 그때를 기회를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보통 4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 4년 후가 언제냐? 21년 말에서 22년 초다. 이 사람들이 이때 임대사업자 만료하고 집을 팔자니 시세 차익 해가지고 집값 많이 올랐네 생각했는데 양도세가 최대 72%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년 5월까지는 62%죠. 이때 팔려고 할까요? 이때 팔려고 할까요? 최대. 보유세 늘어난다. 내년에 끝났어요. 2021년에 완료됐어. 그러면은 2022년에 날라올 보유세 폭탄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정부 넘어가기 전이니까 이때까지는 내야 되죠. 보니까 710 대책에서
자진해서 폐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에 것까지는 환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자진 폐지해라. 2017년 그때쯤에 했던 4년 단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임대사업자 매물 안 나올 거다 이야기하는데 매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년 상반기까지 빨리 팔아야 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더 늘어날까요? 미친 취득세. 거기다 증여까지도 취득세 붙인다고 그랬죠. 다주택 더 이상 늘리지 마라. 7월 내에 모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다주택 빌라 원룸 폐지 혜택 전면 폐지. 특히 원룸 이런 데는 전세 없애버리고 월세로만 하고 지금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고, 다세대 빌라 원룸까지 얘네가 무슨 시세 차익을 노리냐. 원룸 시세 차익 막 올라요? 다세대 빌라 팔리지도 않죠. 제 아는 사람도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 내놓은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 올린다고 하고 있죠. 증여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것까진 그래도 괜찮다. 근데 꼼수 증여 하고 있으니까 취득세도 올려서 꼼수 증여든 증여든 하지 말고 내놔라. 물건 내놔라. 니들 왜 갖고 있냐. 전세가 오른다? 아까 이야기했죠. 국지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인 유동성 감소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오르냐. 또 한 가지, 전세가는 뭐랑 같이 탄다?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면은 보유세 올리지 말까요? 종부세? 종부세 당연히 올려야죠. 확보든 아니든 종부세는 무조건 올려야 되죠. 세수 확보가 목적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종부세는 올려야 돼요.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 자꾸 와가지고 서민들 잡는다는데 서민들은 종부세 안 내요. 양도세 올리지 않으면 투기 세력이 계속 돈다. 풍선 효과는 양도세가 낮았기 때문이죠. 취득세 당연히 올려야죠. 취득세야말로 진짜 잘 올렸죠. 왜? 다주택만 올렸으니까. 똘똘한 채 요새 프레임 잡고 있는데 똘똘한 채 될까요? 15억 이상 대출 금지, 9억 이상 대출 20%포인트 낮췄죠. 똘똘한 채 하고 싶어도 돼요.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 부자들이 똘똘한 채 한다? 현금 부자들은 이미 작년부터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 현금 부자가 괜히 현금 부자가 아니라 팔고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때보다 더 비싼 가격인데 지금 들어갈까요? 결론, 많은 호도들이 있고 정치적 프레임까지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자. 정치적 프레임을 잡든 아니면 뭐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든 많은 호도들이든 되도 않는 뭐 매수 심리니 뭐니 심리는 그렇지 않으니 다른 건 둘째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취득세 강화, 양도세 강화로 수요 줄어들고 대출 강화로 종부세 강화로 인해서 그리고 양도세 강화 시점을 내년 6월로 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를 요소는 아무것도 없고 심리만 남아있다. 불패 심리만. 그리고 그 심리는 부동산 시장에 잘 몰랐던 30대들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가 진정한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머지않았죠. 왜냐하면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심리는 금방 꺾인다 라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